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저희 가정에서 지금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잘 읽고 있는 책도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를 진행해 볼게요. 만약 이 도서들이 생소하시다 하시는 분들께 좀 좋은 정보도 되고, 만약에 눈여겨보셨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저렴한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좀 수학이나 과학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녹여서 설명을 하고 같이 수다를 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호기심도 가져하고 계속 추가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계속 지식이라던가 알게 되는 게 점점 많아지더라. 그래서 가정에서 자꾸 녹여서 좀 대화를 나누시기를 장려드린다 라고 올린 영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 또한 뭐 이쪽으로 관심이 있긴 하지만 뭐 다 알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계속 책 통해서 좀 정보도 얻고 아이랑 이런 거 책 읽으면 그거에 대해서 수다도 하고 좀 그러면서 이제 육아를 했었어요. 저희 아이가 과학이라던가 수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역사나 뭐 한자나 이런 거와는 달리 과학, 수학을 좀 더 관심 있어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좀 이쪽으로 다양한 독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아이가 이제 과학에 관심이 있고 중학교 과학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배우는지가 궁금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주 잠깐 인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거를 하다가 아마 1학년은 끝나고 2학년으로 넘어갔었나? 그러다가 아이가 과학이 갑자기 확 싫어지면서 좀 멘붕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과학을 이해를 못하겠고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나는 과학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완전 허걱대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선행이 안 좋은가 보다, 괜히 궁금하다고 너무 처음부터 인강을 소개를 시켜줬나 싶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주변 지인분께 문의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선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게, 수학이나 과학을 너무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이렇게 맞춰서 자꾸 공부를 한다거나 뭐 책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위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밑거름으로 뭐 선행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배경 지식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도서를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초등과학도 수학도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꿔야겠구나. 요즘 수학 같은 경우도 4학년 때 뭐 배우고 5학년 때 뭐 배우고 그 교과 과정을 쫓아가려고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수학을 통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좀 잘 기초 공사를 해놓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수학을 노출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학도 마찬가지구나를 좀 뒤늦게 또 저는 깨달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좀 과학이나 수학 쪽으로 어떤 책을 읽어주면 좋겠는가 해서 추천받았던 책이 바로 수통과라던가 과학공화국 수수의 과가이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랑 이제 상의를 하고 아이가 흔쾌히 또 좋다고 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했던 거예요. 중학 과학도 그렇겠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확연히 이렇게 과목이 나눠지잖아요. 그거를 아이가 인강 통해서 배우는데 이제 문제가 이거였대요. 아이 말로는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있지도 않은데 거기에 자꾸 공식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잘 암기하는지 그걸 유머러스하게 많이 풀으셨대요. 그리고 이거를 왜 배우는지,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켜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감이 안 왔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공식도 너무 많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나중에는 좀 멘붕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흥미를 잃어서 더 이상 인강을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멈췄던 경우였는데, 초등학생 때 이 책을 먼저 읽고서 중학과학이든 고등학교 과학을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아직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 본격적으로 책 얘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수학으로 통하는 과학이고요. 짧게는 수통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수통과는 총 20권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개념 노트가 총 4권이 있어요. 책 안의 내용은 자세하게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책은 바로 과학공화국이란 책이고요. 이게 총 5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물, 화, 생, 지수 해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그리고 수학
수학 이렇게 해서 각각 10권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공식집이라고 해서 총 5권의 활동북이 나가요. 과학공화국 같은 경우는 각각의 과목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을 10권으로 또 쪼갰어요. 혹시 원하시는 분야가 또 따로 계실 수도 있어서 원래 좀 이렇게 통으로 보통 공부는 진행을 하는데 이제 따로 요청을 드려서 좀 이렇게 5개로 쪼개서 물리 또는 뭐 화학 이런 식으로 따로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구매하실 때마다 이렇게 워크북 개념으로 공식집도 같이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다음은 이미 공구를 한 적이 있는 도서예요. 그때 타이밍을 놓쳐서 구매를 못하신 분도 계시고 추가적으로 앵콜 공구 진행 요청도 하시고 해서 오늘 같이 하는 건데요. 바로 이 책이에요.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랑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예요. 짧게는 수수이, 과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수이는 총 88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9권의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워크북 개념으로 부록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과과이 같은 경우는 총 130권이 있고요. 거기에도 이제 부록처럼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워크북이 총 13권이 제공이 됩니다. 공구 관련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놨고요. 구매 가격이나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 참고 부탁드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매하시고 상품 후기 남겨주시면 자암감원 구스를 랜덤으로 발송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점도 언급해 봅니다. 통과 같은 경우는 우선 일단 되게 재밌대요. 되게 재밌고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제 실생활에서 경험할 법한 그런 얘기를 판타지를 같이 섞어서 만든 되게 재밌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렇게 두꺼운데 읽히냐고 했더니 실제 두꺼워는 보이지만 그림도 되게 많고 실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얘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다고 얘기를 우선 해요. 이제 수통과 같은 경우는 스토리 속에 그러니까 생활 속에 예시를 주고 그 예시를 통해서 수학적인 개념이나 과학적인 개념을 이제 끌어내서 내가 발견을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 통해서 발견이 되고 그거를 정리하는 개념이라면 통과 같은 경우는 일상 속에서의 얘기를 다뤘다면 과학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정으로 가져가서 그거를 가지고 공방을 펼치는데 또 과학공화국이 너무 웃긴 게 저희 아이 말로는 그 이름 짓는 게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수수이 과과이 같은 경우는 배울 내용을 짐작을 먼저 하고 그리고 용어를 미리 알아본대요.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가는 그런 스타일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개념 정리, 문제 해설, 그리고 배운 용어까지 정리가 돼서 좀 이렇게 딱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컨셉으로의 책은 수통가와 과학공화국이고요. 뭔가 개념 설명이라던가 뭔가 딱딱 용어 정리가 되는 그런 도서는 수수이 과과이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 수수이 과과이는 여전히 이렇게 노트 필기하듯이 좀 책 정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있고요. 수통가나 과학공화국 물화생지수 같은 경우는 부록으로 함께 오는 이 교재를 활용하고 있어요. 책 안에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얘는 수통과예요. 수통과. 이건 총 20권이 있고요. 참 화면에 다 안 담아져서 5권만 좀 가지고 왔고요. 이게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개념 정리 노트예요. 읽으면서 익히는 개념 정리 노트는 첫 번째 책이 1권에서 5권, 다음 6권에서 10권, 11권에서 15권, 그리고 16권에서 20권 이렇게 5권씩 묶어져 있는 개념 정리 노트이고요. 책 안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삼각형으로 스피드를 구해줘 라는 책이고요. 느낌 오시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여기 보시면 차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부록 보시면 속력이 다니는 초속인가 시속인가, 도로 위 무인 카메라의 비밀, 떨어지는 물체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록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인데 어떤 일이 펼쳐져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대답도 하고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정의가 나오죠. 최소 공배수는 무엇이고 속력은 무엇이고 그러면서 아까 나왔던 부록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도 많고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이라이트이 돼서 정말 중요한 거를 한 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중간중간 퀴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읽고 나서 이제 개념 정리 노트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좋은 게 이거예요. 교과 연계가 어디서 오는지, 그래서 2학년, 4학년, 5학년, 그리고 중학교, 그쵸? 그래서 2학년 때 여러 가지 도형, 4학년 때 삼각형, 5학년 때 물체의 속력에 대해서 진짜 배웠거든요. 5학년 2학기 때. 이거를 먼저 읽었으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제 여기에도 어떤 컨셉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나와요. 이제 좀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떠올리며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 만두 빨리 먹기 시합의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 나눗셈을 이용하여 채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하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죠. 네네. 여기서 평균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희 아이는 평균이란 평균을 구하려는 수들의 합을 평균을 구하려는 수들의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라고 썼어요. 이게 다 이렇게 주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뭔가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책 내용을 다시 곱씹으면서 배운 게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피고 가는 게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더 깊이 알아보기가 있는데 문제집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저희 아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이 말로는 처음 한번 책을 읽을 때 여기 앞에만 그러니까 이야기를 떠올리며 물음에 답하기를 먼저 하고 싶고 두 번째 책을 읽고 나서 더 깊게 알아보기를 풀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뭐 합의라고 해봤자 좀 웃기긴 한데 아이가 의도적으로 여러 번 볼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바로바로 답이 또 나와요. 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도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이런 개념 쏙쏙 읽으면서 익히자라던가 개념을 정리해줘서도 좋고요. 여기에 물음 답하기가 저희는 이제 서술형으로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웃기다고 저희 아이가 되게 좋아하고 있어서 정말 유익하게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과학공화국 물화생지수 이렇게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각 10권씩 있어요. 이게 총 50권인데 저는 당연히 전집으로 데리고 가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뭐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이렇게 사고력 키우기 공식과 개념에서 공식집이라고 해서 부록이 나가요.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몰화생지수를 이제 공부를 좀 깊게 할 예정인데 이것도 이제 컨텐츠를 보시면 이제 물리의 10권이 있잖아요. 이제 10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물리의 기초, 물리와 생활, 빛과 전기, 소리와 파동, 여러 가지 힘, 운동의 법칙, 일과 에너지, 유체의 법칙, 현대 물리학과 양자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다뤄요. 그래서 이거를 한 권씩 읽고 만나보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열. 예를 들어 유서민 씨가 아들 방의 베란다를 확장하는 공사를 한 후 방안이 매우 추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베란다 창문이 단일창이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이중창으로 공사를 한 후에는 방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창이 단일창보다 따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물체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공기의 저항, 탄성의 성질을 이용한 저울, 상대 속도의 원리를 이용한 자동 도로, 충돌에 영향을 미치는 물체의 속력과 질량,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차이, 네,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 체중에 늘리는 반작용, 원심과 구심력.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상황을 주어주고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이런 일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계속해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나올 법한 일상생활 얘기인 거잖아요. 물리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왜 이러는지를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물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의응답도 하면서 읽어나가면 정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학 법정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기초, 그래서 올바른 식 세우기, 이진법, 거듭 제곱의 위력, 배수, 비율, 평균, 속력, 확률에 의한 계산, 단 한 번의 다리 건너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우리는 이제 한붓 그리기를 떠오르잖아요. 어른들은 이 문제를 도식화하면 이제 그 유명한 한붓 그리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알아가는 게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조합이라던가 여기 해설도 다 있고요. 공식 개념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통해서 수학과 과학을 만나면 네, 되게 흥미롭지 않을까요? 막 무조건 외워, 암기 하듯이 하는 것보다. 네, 아직 다 하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려고 시동 걸고 있습니다. 지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기의 고도와 비행, 화산 용암 그리고 마그마, 해수에 의한 풍화, 조륙 운동, 온실 효과, 고도와 기압, 황사 현상, 네, 황사 현상, 조류 이야기, 그죠? 달의 하루, 펄스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해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도 동일합니다. 해설이 있고 공시각 개념이 있고, 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것을 정말 이제는 학습적으로 제대로 배우는 거죠. 두 것만 더 보여드릴게요. 생물이고요. 왠지 저희 아이는 생물을 가장 어려워할 것 같아요. 네, 무중력과 뼈, 충매화 이야기, 물고기의 생활, 파충류 이야기, 버섯과 미생물, 식물의 광합성, 소화 이야기, 기도와 식도, 철새와 자석, ABO 혈액형, 그리고 해설. 10가지씩 질문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공식과 개념 있고. 네. 네, 이렇게 서술형을 작성을 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도 다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네, 내가 아는 거를 말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데 이거를 글로 나타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화학 보여드릴게요. 화학은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 기체의 용해도와 압력, 액화와 기화, 납중독의 위험, 밀도의 정의, 연소의 조건, 끓는 점과 압력, 이온과 소금물, 산의 성질, 혼합물의 끓는 점, 이런 것들을 요 첫 번째 책을 보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책을 보면. 네, 이렇게. 막 판사 있고요, 변호사 있고요. 그러면서 서로 공방을 펼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과학성적 끌어올리기 해서 뭐 밀도에 대한 얘기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네. 달에서의 유통기한? 달에서는 음식이 상하지 않을까요? 아, 이거 읽으면서 저희 아이가 그랬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유통기한이란 음식을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만든 음식의 유통기한은 지구에서만 적용되지 지구와 환경이 다른 달에서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장을 읽더니 저희 아이는 이 유통기한의 정의를 보더니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저랑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음식을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좀 저랑 막 공방을 펼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이렇게 스테이트먼트가 나왔을 때 무조건 수용한다기보다는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다른데 네. 그것이 맞든 틀리든 네, 그런 거 하는 거를 좀 연습을 이런 식으로의 뭐 공방을 통해서라던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라던가 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키포인트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색깔도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네, 그것도 아이들 시선 잡는데 좋겠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수의 과거의 관련으로는 제가 이미 너무나도 자세하게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래 설명란에 영상 링크 올려놓을게요. 그 영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워크북이 있어요. 저희는 과거의 수수인은 전체적으로 책 한 번 다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주도 학습 이거 워크북 하자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과정에서 공부하실지는 아이랑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되게 좋은 질문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수수이도 꼭 한번 아이들이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통과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수학과 과학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그렇게 재미있게 잘 풀어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물화생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눠서 아이가 배워본 적이 없고 어떤 책을 읽더라도 다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녹여있지, 이렇게 딱 과목을 나눠서는 처음 만나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물화생지수 도서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물리, 화학 이런 식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만족하면서 읽을 것 같고요. 네, 언제나 그렇듯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리 좀 알았으면 좋았었을 텐데, 네, 점점점. 너무 늦게 또 알게 됐죠. 네, 어차피 이 책을 여러 번 읽을 건데, 좀 미리 데리고 와서 노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저희 가정에서는 너무나도 잘 활용할 예정이고요. 대신 저희 둘째는 아이가 좀 공부 카파만 된다면, 네, 어려서부터 좀 잘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잘 읽어주려고요. 네. 잠자리 독서 이런 식으로라도. 네. 저희는 그 정도로 만족하면서 읽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아이랑 이제 대화를 나눠요. 되게 교재 분석 파악할 때 사실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책을 읽어보고 활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저는 아니니까. 저는 이제 이게 좋더라 이 정도, 그리고 언제쯤 보는 게 좋더라, 이렇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아이에게 소개를 했으니 이제 아이가 교재를 파악해서 저한테 조금 알려주는, 저는 그런 식으로 책도 뭐 파악하고 영상 기획도 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의 그 인터뷰처럼 너가 설명해주는 거를 영상으로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엄마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기획할 때 좀 다시 리플레이를 하면서 기획을 세워볼게, 그러면서 아침 먹으면서 이제 찍은 영상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영상에 좀 담을까 말까를 지금도 사실은 얘기를 하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랑 대화하는 내용을 영상에 만약에 담는다면 그 취지는 이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좋은 책 데리고 가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랑 교재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뭐랑 비슷한지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아이의 생각을 좀 많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애정을 갖고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냥 책만 딱 구비하고 딱 이렇게 주지 마시고 좀 아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희 아이랑 제가 파악되는 이 교재의 스타일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고요. 출판사는 어떤 식의 의도를 가지고 출간했는지는 제가 편집자는 아니니까, 마케터도 아니고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도 좀 살펴보니 정말 훌륭한 책이라는 거는 인지를 했고, 초등학교 시기 때 좀 여러 번 보게 되면 중고등학교 때 배경 지식을 쫙 깔아놔서 어떠한 공식이 등장을 하든 어떠한 내용을 만나던 좀 자신감도 갖고 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들어보는 건 훨씬 더 잘 이해도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책을 만나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스토리가 먼저 주어져요. 그래서 그 스토리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달리기 시합 선수들이 달리고 싶은 거리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달리고 싶은 거리가 다 다르니까 나눗셈을 이용해서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눗셈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실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적용하는 거지. 그래놓고 적용했는데 우리가 한 게 바로 나눗셈이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건데, 그건 나눗셈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최대 공약수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최대 공약수를 사용해서 구하는 방식과 나눗셈을 사용해서 구하는 방식을 비교도 해보고 그 방식의 장단점도 알아가는 그러니까 과정인 거예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를 소개를 해주는구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은 원리는 같구나, 그런 거를 토론을 하거나 실생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수시과학과 비교를 해보자면, 수통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걸 최소 공배수라고 하고 이걸 최대 공약수라고 하고 이걸 약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런 이름으로 짓자라고 하는 반면,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반면, 수수이 과거에는 용어를 먼저 알려줘. 그러니까 이게 약수야 이렇게. 이게 약수고 이게 배수는 이거야. 이게 약수고 이게 배수야.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만 풀어볼까 해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법정공학으로 가면 과학공학으로 뭐 이름 외우는 거 좀 충실해야 될 것 같아.
과학공학으로 가면 과학공학을 가면은 일단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통수하고 과학공학하고 처음에 스토리가 주어져요. 근데 그 스토리를 수통수는 애들끼리 토론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거고 그 과학공학은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서로 개념을 알려주고 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공방을 할 거 아니야. 네? 뭐 Your Honor 이러면서 막 서로 공방을 펼치잖아. 뭐 그러던데 이쪽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그게 살짝 그게 아니에요. 또 그렇지만도 않아? 그냥 한 사람은 어처구니 없이 그냥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그걸 반박하는 거에서 문제를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략수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 거야. 풀어내는 과정을 말로 서술해 나가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바보고 하나는 똘똘이야. 응. 바보를 알려주는 식으로 똘똘이가 설명을 해주는 게 독자가 바보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사례가 있었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콜라를 이렇게 던지면서 막 묘기를 부린 다음에 콜라를 따라주다가 푹 해가지고 어떤 아줌마 드레스에 콜라가 튀어가지고 그때 남친이랑 사귀기로 했는데 그때 차였다고 과학공학하고 거기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그럼 그때는 그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그 웨이터가 그냥 콜라를 따르다가 실수로 일어난 일인데 이거는 그냥 세탁비만 받고 그냥 물러나면 될 것이지 이렇게 토를 다느냐라고 해서 그냥 일반 보통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거 아니야 이거 과학적인 말로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콜라를 흔들면은 거기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커지고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면은 뚜껑을 열었을 때 압력 차이 때문에 압력 차이를 없애려고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콜라도 같이 튀어나오니까 아줌마 드레스에 콜라가 묻은 거야. 그니까 이 잘못은 콜라를 묘기를 부려준 사람과 그 묘기를 부리라고 시킨 사람에게 있어 라고 반박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시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반박을 못하고 쩔쩔매다가 검사가 탕탕탕 해가지고 판결을 내는 거야. 아니 검사가 아니지. 판사가 탕탕탕 해가지고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다시 정리하면 과학공학국은 일단은 스토리가 주어지고 스토리에 있는 문제가 법정으로 법정에서 정리를 하는데 법정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 있는데 조금 이게 말이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잠깐 헷갈리는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과학공학국은 그런 게 없고 어떤 한 사람은 그 법정처럼 그 피고인은 수학과학과 관련 없는 이야기로 받침을 해주고 어떤 한 사람은 수학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받침을 해주는데 그 두 사람의 경쟁으로 인해서 판사가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판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학과학으로 얘기한 변호사가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최대 공략수는 이런 거고 최소 공략수는 이런 겁니다. 수학과학적인 내용으로 비판하고 의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재미는 있어요. 그게 과학공학은 가장 재미있는 게 뭐냐면 수수의 과거에는 선생님이 학생을 어처구니 없이 혼내는 거가 가장 재밌고 그래? 수통수는 그냥 일단은 그 이야기 판타지 자체가 재밌어요. 과학공학은 좀 어처구니 없이 지어진 이야기 같아서 이름이 등장인물이 이름이 너무 웃겨요. 그래서 최단 거리 택시를 운전하는 그 택시기사가 김택시예요. 김택시 그런 식으로 해서 웃긴 거예요. 어떤 순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수통과와 과학공학을 병행해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수의 과거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린 순서를 잘못했네? 그게 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수수의 과거를 먼저 읽는다면 배경 지식과 그러니까 용어들이 기반이 탄탄히 다져지지만 재미는 없어. 너무 공부스러워.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거니까. 강의를 듣는 거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반이 탄탄해지지만 근데 넌 되게 꽤 많이 읽었던데. 기반이 탄탄해지고 그 다음에 수통과와 과학공학으로 넘어가면 수통과는 실생활에서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그리고 과학공학은 용어 정리와 배경 지식 정리를 한 다음에 판결을 내리는 과정. 그래서 그게 두 개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서술하는 병행해서 읽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너는
만약에 엄마가 이거를 미리 사줬더라면 몇 살 때 사줬으면 좋았겠다. 나는 넌 지금 너무 5학년 초등학교 이제 5학년 큰일이죠. 막차를 탔잖아. 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2학년부터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아니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때부터 재미난 책을 재미난 책을 먼저 읽다가 그러니까 나처럼 재미없는 것도 그냥 꿋꿋이 할 수 있으면은 수수의 과거를 먼저 읽은 다음에 수통과와 과학공학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게는 일단 수통과와 과학공학을 먼저 읽힌 다음에 조금 나이가 올라가면은 수수의 과거를 읽는 거예요. 통과는 그래 재밌게 스토리텔링이고 되게 웃긴 판타지가 들어가니까 그렇다 쳐. 음. 과학공학국은 좀 너무 어렵지 않겠어?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허무맹랑한 얘기가 있어. 아니 콜라 흔들면 당연히 터지지. 그거 갖고 무슨 법정까지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래서 그런 과정인데 사실 법정 같은 경우에는 그 읽으면서 알아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용어는 그냥 먼저 배경 지식을 교과서나 그런 데서 먼저 쌓아두고 그 다음에 읽어도 그럼 난 괜찮아요. 요거 두 개 이제 했으니까 중학교 과학은 이제 이해가 좀 더 많이 됐겠네? 될 수 있겠네? 근데 중학과학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다 읽으면은 일단은 조금 기본기는 조금 다져졌으니까 중학교 과학은 그래도 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 이게 중학교 과학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좀 암기형이거든요, 조금 많이. 너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읽어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거지? 수수의 과거에는 문제도 한번 훑어보고. 그러면 너가 지금 수수의 과거일에 노트필기 정리를 하고 있잖아, 책 정리를. 그건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아? 사실 내가 그게 수수의 과거의 내용 이해보다는 다른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그런 거에 좀 더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너가 알고 있는 것들까지 합쳐가지고 정리를 하게 돼? 그러니까 수수의 과거에서 정리하는 연습을 했더니 다른 것도 더 정리를 더 잘하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수수의 과거에서 정리를 하는 건 꼭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 핵심 키워드가 너무 잘 잡혀있고 너무 훌륭한 책이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노트 필기를 하면서 중요 교과서나 다른 교양서라든지 그런 거에서 중요 포인트를 잡는데 노트 필기가 한몫한 것 같아요. 과학공학도 그렇고 수통과도 그렇고 다 서술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겠어? 사실은 어려워? 그게 내가 아는데 나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실제로 말을 할 수 있어.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말하는 거를 서술하는 게 사실은 내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맞아. 내가 수학을 풀면서도 그렇고 서술형 문제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내가 먼저 서술을 하면은 말할 때 좀 버버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학 만족한다? 만족은 당연히 하지. 그래서 자음관 모음 만족한다? 네, 고맙다? 고마워요. 얼마나 많이 고마워? 그러게요. 생일 선물 콜? 퉁? 아니요, 안 돼요. 그만큼은 아니야. 또 추가하고 싶은 말? 추가하고 싶은 말? 거기 수통과나 수수이나 거기에서는 초등 과정을 다 다뤄요. 모두 다 커버를 해줘요. 다 커버. 그러니까 안 다루는 내용이 없어. 그냥 너무 슝슝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내가 그 표를 봤더니 다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다루는 부분도 있고 덜 다루는 부분도 있지만 다 다루는데 중학교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나 초등 수학은 연장되는 부분 그런 부분만 다루고 과학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 거의 다 다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 내가 초등과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산성과 염기성 구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거기 다 나오더라고요. 이제 알았어? 응. 책이 좋네. 교과서만 읽었을 땐 이해가 안 갔어. 교과서만 읽었을 때는 일단 이해가 안 갈 뿐더러 기억도 잘 안 나. 내가 뭘 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스토리를 하면은 우리 브레인 루트에서 나왔듯이 스토리를 같이 병행하면은 머리에 더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도 같이 배우고 과학공학의 재미있는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기억이 더 잘 나고 수수의 과거에서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걸 듣고 우리 방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거하고 그거 비교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더 배울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똑같은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들은 거를 결국 네가 취합을 하는 거겠지 뭐. 내가 먹어도 돼요? 먹어도 지 차갑나?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그래, 알았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가정에서 좀 하려고 하는 게 다양한 지식을 책 통해서 먼저 만나보자 이런 게 좀 강해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한 권, 두 권 쌓일 때마다 다양한 책들 통해서 접할 때마다 대화하는 수준이 많이 올라가는 걸 조금 느끼거든요. 뭐 비록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그래서 막연하게 중학교 대비, 고등학교 대비를 위해서 어떤 책을 좀 소개시켜주면 좋을지, 초등학생 때 어떤 식으로의 배경 지식을 쌓으면 좋을지, 책 추천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정보 되었길 바라겠고요.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딱 느낌 오시죠? 저희 정말 열심히 6학년 때 달릴 예정이에요. 역사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수학, 과학도 그렇고 국어도 당연히 그렇고 정독과 다독하면서 아이들이랑 또 한 해를 잘 지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좋은 책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로 진행해 봅니다. 제가 자음가모음 출판사랑 직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격은 정말 어디에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가격이라고 이제 파급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좀 자신있게 소개해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